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피자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피자빵님께서 해주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신내림을 잘못 받으면 생기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부분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고 신내림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조심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피자빵님, 네, 안녕하세요. 네,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피자빵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신내림을 잘못 받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네.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신내림을 본인이 받으신 게 아니라 친구분께서 정말 신내림 네, 잘못 받아서 친구가, 고생을 하셨던 네. 이야기죠? 고생을 하셨던 건 아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받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신내림 받을 네.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를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무당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그분도 증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친구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무당을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무당이 돼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제 그 무당이 되기 전에 신병을 앓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서 좀 살고 싶은 마음에 약간 그랬던 것도 있어요. 간절한 마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피자빵이죠. 이거는 2017년부터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쳐서 겪었던 얘기고요. 저의 친구였었던 친구의 이야기인데 편의상 이제 똘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이제 좁다 보니까 한 동네에 있는 또래 친구들은 다들 건너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에요. 똘순이도 그래서 되게 어릴 적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같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졸업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 연락을 주고 받을 만큼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에는 친구는 되게 착했고 친오빠랑 단둘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항상 이 친구는 쉬지 않고 맨날 알바만 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는 만날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뭐 그런 애가 있었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1순위가 저희 있는 카페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기도 하고 네. 걔가 갑자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1순위가 이제 그 당시에 아파서 병원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그래도 어릴 때 그 친구랑 친했던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똘순이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면서 다시 가까워져서 태어나고 자주 만나면서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하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이 무리해서 똘순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있고 친구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항상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자취를 했었는데 똘순이가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거의 매일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똘순이랑 친해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신기했던 게 둘 다 주변에 약간 무속인? 그러니까 신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부모님, 남자친구도 그랬었고 무속인이거나 신기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기도 해서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귀신 같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무섭고는 조금 어느 정도는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똘순이랑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약간 그쪽이시래요. 똘순이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이제 신이 왔는데 그냥 그때는 무시하고 하셨나봐요. 무시하고 하시다가 똘순이한테 오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오빠분께서 어릴 때 영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기였을 텐데 오빠가 이상한 것도 많이 보고 신병 때문에 아팠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받았는데 이후에 쭉 무속인 생활을 이어나가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다 말다를 계속 반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은 후에 그냥 제대로 모시지를 않은 거죠. 신을 무시하고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똘순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밤 되게 늦은 시간 10시에서 한 12시 사이 그쯤이었는데 똘순이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랑 있었던 뭐 신기한 이야기? 뭐 그런 내용. 근데 이제 딱 똘순이 엄마한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고 웃으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딱 눌렀어요. 근데 엄마가 대뜸 그냥 전화를 받자마자 시끄러 좀 잠 좀 자게 안 자고 뭐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나? 너무 놀라고 이제 신기해서 똘순이가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엄마 얘기 안 듣다고 하니까 몰라 그냥 들린다고 안 자고 뭐하냐 니네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이런 비슷한 일이 똘순이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낮이든 밤이든 갑자기 전화 오시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똘순이한테는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학창 시절에는 대부분 오빠랑 단둘이 살았을 때가 많았었대요. 근데 오빠가 저희가 나이 차이랑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는데도 엄청 잘 챙겨주고 이제 키워주고 똘순이한테는 엄마 아빠 같은 존재고 자기를 키워준 오빠한테 되게 막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애틋한 감정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오빠가 이제 이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새언니도 똘순이랑 동갑이다 보니까 셋이서 되게 잘 지냈었어요. 새언니는 저희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결혼하고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게 돼가지고 되게 외로워했었는데 똘순이가 저희를 새언니한테도 다 같이 소개를 시켜주면서 새언니도 저희 무리랑 다 같이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 오빠네 신혼집인데 매일 가가지고 북적북적 놀면서 고스톱도 치고 야식도 먹고 민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또래였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어가지고 새언니 친구들도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엄청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똘순이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이 병이 완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스테로이드제? 뭐 그런 거를 먹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딱히 병명도 없고 큰 병원 가도 검사를 해도 뭐 아무런 병명이 없다. 뭐 이렇다 할 병명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스테로이드제만 늘 거의 달고 살았었는데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저희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똘순이 검사 예약을 딱 잡아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전체 MRI도 찍고 뭐 CT도 찍고 별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버님께서 직접 먼저 무속 쪽을 찾아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일이 그런 쪽일 수도 있다고. 신병일 수도 있다고. 저 이 얘기를 똘순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대충 짐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똘순이는 이유 없이 계속 아프기만 하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다시 이쪽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똘순이한테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너 지금 어디 아프고 이러고 이런 증상 있지? 그거 신병이라고
그래서 신내림 받아야 되니까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주소를 보내주고 봤는데 바로 다음 날에 오라고 하더래요. 예. 똘순이는 너무 당황스럽죠. 본인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엄마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내일이라고 하니까 한참 그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똘순이도 지쳤으니까 그동안 너무 아픈 것도 서럽고 그만 힘들고 싶으니까 엄마 말 한번 믿어보자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 바로 다음 날에 똘순이랑 똘순이 새언니랑 새언니 동생 이렇게 셋이서 무당으로 출발을 하려고 똘순이 차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집에서 진짜 바로 몇 미터도 안 되는 바로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어가지고 접촉사고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똘순이랑 사고가 났던 분이 아는 지인분이어서 똘순이가 급한 일 있어서 얼른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서둘러서 보험 처리도 얼른 해주고 다녀와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똘순이를 보냈대요. 네. 근데 상대방 차는 멀쩡했었는데 똘순이가 그때 당시에 차가 경차였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아빠 엠버가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거 타고는 못 갈 것 같다 해서 새언니 차로 갈아타서 새언니가 운전을 해서 어찌저찌 무당에 도착을 했는데 가니까 무당분들이 막 쭉 계시는데 어떤 무당분께서 별일 없이 잘 왔네? 이러시더래요. 오호. 사고가 날 거를 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똘순이가 집 앞에서 사고가 났었다. 근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무당분이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날이 되면 귀신들도 안 돼요. 얘가 신내림을 받으러 가는 걸. 그래서 똘순이가 신내림 곳을 받으면 똘순이한테 있던 잡귀들은 다 쫓겨나고 온전히 옳은 신만 모시게 돼버리니까 그 잡귀들이 똘순이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합쳐가지고 못 가게 해코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다행히도 그래도 큰 사고는 없어가지고 굿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똘순이한테는 그 굿땅에서 있었던 굿을 하던 기억이 없어요. 굿 시작하고 나서 기억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갔던 새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굿이 시작되면서 똘순이 몸에 이제 신이 들어왔다가 귀신들도 들어왔다가 하면서 막 접신을 하는데 어떤 존재가 똘순이 몸에 딱 접신이 됐을 때 똘순이 엄마한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엄청 파란 얼굴로 들고 있던 무구라고 하죠. 무당들이 쓰는 약간 그런 걸로 머리를 막 팍 치면서 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잘못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러면 엄청 호통을 치면서 바닥에 앉아서 정말 무슨 자식 잃은 부모처럼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엉엉 울면서. 한참 그렇게 엄마를 혼내고 그냥 어머니는 앉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신굿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도 드리고 정성도 빌고 하면서 신을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어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화가 났고 그 피해를 똘순이가 받고 있었던 거라고 거기 계신 무당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똘순이는 내린 곳을 받고 신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똘순이는 알잖아요. 엄마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팠고 그거를 되게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신내림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바로 점사도 보고 접신도 되고 그런 무당이 되는 건 아니래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신선생님이 계시고 그분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똘순이도 그거를 알려줄 선생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거기 근처에다 이제 집도 구하고 똘순이의 법당도 차려놓고 지내게 됐는데 거기 지역이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친구가 워낙에 외로움이 좀 많아요.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매일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하니까 친구들도 못 보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그냥 살고자 하는 의지로 버텼던 거죠, 그때는.
그래갖고 그냥 잘 하고 있나 보다 하고서 그냥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집에 있는데 밤에 저희 지역에 고향을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친구들 너무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뭐 이른 시각도 아니고 밤이니까 연락이 이렇게 와서 무슨 일 있냐 해서 몇 명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똘순이를 만났는데 네. 오랜만에 똘순이 봤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집에 갔는데 거기가 룸 술집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오랜만에 왔는데 한참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막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똘순이가. 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었냐 왜 몸이 다시 아프냐고 말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막 달래주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이제 일 안 할 거라고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일이 힘든 거냐 힘들겠지만 이왕 시작한 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너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또 전처럼 너가 아플까봐 솔직히 너무 걱정된다 이러면서 막 달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진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그거를 딱 듣고 친구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해요.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이유가 똘순이가 그 구 땅에서 구슬하고 끝나서 산에서 기도도 드리고 내려와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더니 똘순아 지금 문자로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지금 그쪽으로 와 하시더래요. 예? 거기가 어딘데? 그랬더니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일단 오라고 오면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순이가 어머니가 보내준 주소로 딱 도착을 했는데 웬 모텔이 하나 있더래요. 뭐야? 그래서 나한테 엄마가 주소를 잘못 알려줬나? 나는 맞게 왔는데? 하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나 보내준 주소로 왔는데 여기 모텔 나온다고 이 주소 맞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맞다고 너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일단 방 하나 잡고 방에 들어가면 몇 호인지 엄마한테 알려줘라 하고 끊으시길래 뭐지? 했는데도 일단은 뭐 엄마니까 엄마 네. 말대로 그냥 모텔에 들어가서 방을 잡고 엄마한테 문자로 나 몇 호에 방 잡았다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한참 그냥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막 보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히 두드리더래요. 똘순이는 엄마가 왔나 보다 하고서 하고서 문을 탁 열었는데 엄마가 아니었어요. 똘순이한테 점사 보고 기도드리고 이런 걸 알려주셨던 신 선생님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남녀 연인 관계셨대요. 예? 똘순이도 성격이 워낙 어른들한테 잘하는 성격이고 좀 예의 있는 성격이라 그 선생님 두 분을 되게 잘 따르고 모셨었는데 그 선생님 중에 그 남자분이 그 방으로 오신 거예요. 모텔로. 그래서 순간 뭐지 하는데 선생님이 방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엄마는요? 이러니까 엄마랑 같이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일단 이야기 좀 하자고 앉으라고 하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은 거죠. 앉으라고 하니까. 근데 엄마한테 아직 못 들었나 보구나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순이는 뭐 들은 것도 없고 해서 뭐가요? 뭔데요? 했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똘순이 너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기특하고 예쁘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조금 더 챙겨주고 싶다. 똘순아 내가 한 달에 너한테 용돈을 얼마씩 줄게. 내가 너희 엄마한테도 이미 다 말해놨다고. 너한테도 용돈을 주고 너네 엄마한테도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씩 용돈을 챙겨주겠다. 우리 그렇게 해서 연애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똘순이 근처로 막 다가오시면서 손을 잡으시고 내가 잘해준다고 용돈도 준다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남자분이 똘순이한테 아빠뻘이었거든요. 엄마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아저씨였는데 방 안에서 그 아빠뻘 되는 아저씨랑 단둘이 있는데 용돈 줄 테니까 자기랑 연애하자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그 상황이 똘순이가 선생님이랑 방 안에 단둘이 있던 상황이 아니라 밖에 있었으면 그냥 뭐 단칼에 뿌리치고 미쳤냐고 뭐 이렇게 그쵸. 하던지 도망을 가던지 했을 텐데
상황이 또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남자랑 단둘이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똘순이가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는데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침착하게 선생님이 하는 말 듣고 있다가 아 그랬었구나 엄마랑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으니까 엄마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엄마랑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겁에 질린 척도 안 하고 안 무서운 척 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척 핸드폰 들고 전화하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방을 뛰쳐나온 거예요. 냅다 뛴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지고 차에 타고 신동을 걸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똘순이가 그 지역에서 지내던 집을 선생님이 알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짐이고 뭐고 그냥 다 내팽겨 치고 고향에 곧장 친구들을 만나러 온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오면서 이제 똘순이가 일단 너무 진정이 안 되는데 엄마한테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울면서 따지는데 엄마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었냐고 나이는 좀 많아도 그래도 너도 선생님이랑 잘 해보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타이르시더래요. 잘해보지 그랬냐. 신혼만 맞고. 신혼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엄마가 맞나 싶어서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 쭉 해주는데 너무 속상해서 거기 있던 친구들이 다 울었어요. 네. 진짜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참았죠. 그래도 엄마고 그런 말이 왠지 그 친구한테는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맞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똘순이는 그쪽 관련된 분들이랑 연락을 다 싹 다 끊었어요. 네. 엄마 연락도 안 받고 그냥 한동안은 오빠랑 새언니랑 신혼집에서 지냈는데 똘순이가 한 번 신내림을 받았었던 몸이잖아요.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귀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보인다던가 뭐 듣는다던가 뭐 느끼고 약간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똘순이가 뭔가 봤다고 나 이런 거 봤는데 아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는 일이 있기는 했었는데 친구들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게 아니었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똘순이는 한동안 오빠 집에서 조카도 보고 새언니랑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또 시름시름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증상이 진짜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심각하게. 예. 똘순이가 한번 잠을 자기 시작하면 거의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반 이상을 자고 하루 종일 그냥 몽롱해요. 잠에서 깨어있을 때는 몽롱해서 잠에 계속 취해 있고 몸도 아프다고 하고 자꾸 이제 헛것도 보는 것 같고 헛소리도 자꾸 하고 하니까 얘를 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는 또 병명이 없다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똘순이 병문안을 한번 갔어요. 근데 저희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못 알아봐요. 제가 만약에 똘비면 저한테 이제 똘순아 이래요. 그냥 아예 다른 사람 이름을 갖다가 불러요. 예. 근데 오빠도 몰라보고 뭐 새언니도 몰라보고 친구들도 다 몰라보고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알아보는 게 그 오빠랑 새언니 사이의 조카였어요. 걔는 딱 그 애기는 알아보더라고요. 이름은 절대 안 까먹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조카 이름만 절대 안 까먹는 게. 한동안은 그렇게 병원에서 막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잠깐씩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잘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서 보면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이러면은 갑자기 오늘 몇 월이야?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 친구가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이야? 나 왜 이래? 이거 현실이야? 나 언제부터 이랬어? 나 왜 이래? 이 말만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냥 하루에 조금씩 이상했던 게 나중에는 하루 종일 진짜 현실이야? 이거 실제 상황이야? 오늘 몇 월이야? 이 소리만 계속 하다가 진짜 한 5분, 10분씩 잠깐씩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일단 기억이 하루 이상 가지를 못해요. 최대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반나절 정도? 오늘 아침에 만약에 똘순이랑 만나서 점심 먹고 뭐 카페 가서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똘순아 오늘 나랑 뭐 했지? 나랑 뭐 했지? 하면은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요. 오늘 어디 가서 뭐 먹고 오늘 어디 가서 카페도 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니면 이제 밤늦게 다시 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하고 실제 상황이야 현실이야 딱 이렇게 이 말만.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일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이 친구랑 제일 많이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5-6번 정도는 만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뭔가 빙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친구한테서 한 3-4가지 정도의 인격이 보여요. 목소리도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제일 많이 보였던 게 애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한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10몇 개를 까먹어요. 순식간에. 아이스크림 다 떨어지면 없다고 막 징징거리고 막 어린애처럼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쪼른다던가 그런 행동도 있었고 똘순이가 밥은 안 먹고 진짜 밥은 입에도 안 돼요. 억지로 막 새언니가 밥 국에 말아가지고 한 숟갈만 먹어라 이것만 먹어라 해도 밥은 막 입에도 안 되고 진짜 아이스크림만 먹었거든요. 똘순이가 그날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기처럼 애기들이 쪼그려가지고 모래 위에다 막 낙서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예. 똘순이가 항상 그 자세로 거의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쪼그려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새언니가 똘순아 너무 아이스크림만 먹으니까 안 좋다. 밥은 안 먹고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똘순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되게 애기처럼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막 맛있다 막 이러면서 먹어요. 그러고 이제 그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아이스크림 못 먹겠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먹던 아이스크림을 TV로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정말 약간 이상한 남자 목소리로 네가 뭔데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냐고 막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새언니는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새언니가 진짜 똘순이 아플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빠는 일을 해야 되니까 동생을 봐줄 수는 없고 엄마랑은 뭐 그런 일로 연락을 안 하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친구의 보호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똘순이한테 조카가 있었잖아요. 네. 그 애기가 돌무렵쯤이었는데 똘순이가 잠깐 제정신인 것 같더래요. 그날은. 그래서 애기를 잠깐 맡겨놓고 집안일을 해야 돼서 부엌에서 새언니가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기가 자지러지게 울더래요. 그냥 뭐 칭얼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 난 것처럼 막 악을 쓰고 울어서 가보니까 어디에 부딪혔는지 이마에 막 혹도 나 있고 팔뚝에는 빨갛게 멍도 올라와 있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보행기는 아닌데 약간 올라타서 막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들 이렇게 태워놓고 그냥 이렇게 애기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런 장난감을 태워놨는데 가보니까 바닥에 뒹구르고 있더래요. 그 새언니가 짐작을 하기에는 밀거나 어떻게 해코지를 한 것 같다고 그 상황에 났는데도 이 친구는 구석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똘순이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 이때부터 이제 아기한테까지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이 지쳐가죠. 네. 새언니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일들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서 이 친구가 너무 심해지고 나서는 진짜 무슨 교회도 가보고 데리고 해마 의식하는 그런 교회도 데리고 가보고 스님한테도 찾아보고 근데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도 나아지는 건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안지 얼마 안 된 무당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무당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친구가 이런데 도와달라고 이런 상황이 있고 신내림도 받았었고 좀 아프다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날 바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똘손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은 진짜 신을 모시고 계시는 현역 무당분이세요. 그래서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이게 가정집에 있거든요. 네. 살림집에 방 한 편 마련해놓고 거기에 법당 차려두시고 음식 올려놓고 뭐 기도도 드리고 손님도 받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보살님 댁에 가면은 구조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거실 보이고 오른쪽으로 법당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바로 손님을 법당으로 안 부르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씩 주세요. 급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먹고 천천히 하자고 하시면서 그날도 친구랑 갔는데 이제 보살님이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커피랑 녹차 같은 거 주셔가지고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를 이제 빤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빤히 쳐다보시다가 나 왜 너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지 하면서 뒷말도 또박또박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보살분이.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고 놀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보살분이 엉엉 진짜 대성통곡을 하시니까 친구도 그냥 울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데 한참을 막 우시다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자고 하시길래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막 욕을 하세요. 진짜 막 쌍욕을 하시는데 그게 엄마냐고 막 이러면서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가 그 똘순이가 신내림 받았다고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일은 다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도? 네, 어머니 이야기는 그냥 아예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친구가 신내림을 받아서 조금 아프다 이 얘기만 딱 말씀을 드리고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살분이 옆에 제가 있으니까 자세히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을 아끼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를까봐. 근데도 대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 같은 눈치였고 한참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지켜보시다가 오방기를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하얀색 이렇게 있는 그 깃발을 딱 친구한테 주시면서 이거 잡으라고 들고 있어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친구가 그거를 잡고 진짜 한 10초도 안 돼서 친구가 눈을 감고 깃발을 어깨에다가 메고 있더라고요. 말없이. 말도 안 하고 바로 어깨에 메고 있었는데 무당분이 빤히 쳐다보시더니 누구야? 누가 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애기 목소리도 나왔다가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도 나왔다가 아저씨 목소리가 나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 모습을 제 눈으로 본 게 처음이라서 놀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 친구가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알려달라고 나는 어차피 나중에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자, 일단은 실제로 그때 당시 찍은 동영상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잠시 음소거를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저한테 보내주신 원본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다 나오고 무당분도 얼굴 다 나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모자이크에다가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영상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셨어? 응? 어느 할매야? 애기 할미다. 애기 할매가 어느 할머니인 줄 알아야지. 할머니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응? 애기 할머니면 어디 할머니이세요? 우리는 산에서 왔고 애기랑 같이 왔어. 동자랑 같이 오셨어? 그래, 젊은 할머니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젊은 할머니 오셨어? 그럼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시댁이를 보내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셔? 아이고 참 세상에. 우리 동자는 그러면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우리 동자? 하늘에서 왔어? 땅에서 왔어?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 동자가? 오방개 하나만 뽑아봐봐요. 너는 정리하면 가야 되겠다. 가서 잘 생각하고.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도 이 영상을 처음에 피자빵님께서 주셔서 봤을 때 다른 목소리는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애기 목소리가 정말 진짜 애기처럼 변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평상시에도 애기 같은 모습이 제일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의 이 목소리로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깐씩 화를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막 남자 목소리 약간 우와 하면서 막 그런 소리를 낸다거나 아이고 진짜 할머니들 하시는 그런 행동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제가 다 찍고 이 친구가 할머니 왔다 할아버지 왔다 하는 모습들이 다 녹화가 됐으니까 나중에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오방기 막 들고 할 때 보살분이 친구가 이제 깃발 뽑고 하니까 너는 이제 진짜 정리해서 이제 가야겠다. 구술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빙의도 맞고 신병도 다 맞대요. 근데 이제 오른신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잡귀신들도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똘순이한테 한 3명 정도의 인격이 있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진짜 애기도 있었고 친구가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잘못되신 그분이 있었고 이 친구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기억도 못하고 했던 거는 정신이 아팠던 남자 귀신이 있다고 하셨었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던 친구가 있어요. 남자애인데 그 친구랑 똘순이랑 되게 친했었거든요. 근데 무당분이 젊은 청춘에 간 남자 누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가가 똘순이한테 어깨동무 한 채로 매달려 있다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둘이 진짜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예. 남자이다 보니까 똘순이보다 키가 더 크고 어깨 동무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는 그런 모양새니까 둘이 맨날 그러고 다녔었는데 네. 그걸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친구가 신내림을 받을 때 원래는 신갈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오른신과 잡귀들은 가려서 받을 건 받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그거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고 신내림을 받고 나서 기문이 열리면서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이거저거 다 붙으면서 귀신 놀이터가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는 거는 또 구뿐이었는데 근데 그런 신굿이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최소 몇백에서 몇천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일상생활도 못하고 백수인 똘순이가 그 돈을 마련할 수는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그날 일은 또 그 얘기를 한참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며칠 동안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모달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무당분이 네가 살려면은 제대로 된 저기를 해서 다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근데도 그냥 점점 사라졌어요. 그 친구의 기억에서. 네. 나아지는 거 없이 그냥 같은 생활만 하다가 저희가 이 친구를 조금 점점 서서히 멀리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오. 아픈 친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똘순이를 예전부터 봐왔던 사람이라면 알거든요. 원래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멀쩡하고 평범한 20대 여자가 겉모습부터 완전 다른 그냥 제 똘순이 맞아? 할 정도로 변했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가 길었었는데 사극에 보시면은 상투머리 있잖아요. 그렇게 올려서 묶고 다녔는데 깔끔하게 묶은 모양이 아니라 정말 고모받은 사람처럼 막 풀어 헤쳐져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얼굴을 보면 눈에 초점도 안 맞고 항상 넋이 나가 있는 얼굴이라서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럴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죠. 겉모습은. 네. 그 일을 알고서 똘순이가 그런 상태인 거를 알아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서워서 피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거는 저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 아니죠. 네, 이해는 해요. 저는 안 무서울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서운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처음에 아팠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 맨날 연락해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맨날 외롭고 하니까 바람도 쐬러 가고 막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하면서 잘 챙겨줬어요. 그때 저도 백수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이제 같이 맨날 있었는데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를 만나면은 뭐가 자꾸 하나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있다가 집에 가면 뭐가 하나씩 없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뭐 차에 있던 충전기부터 자일리톨 껌통 있잖아요. 차 안에다가 두는 그 껌통에다가 제가 동전을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어느 날 친구랑 놀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뭘 사려고 잔돈을 찾는데 거기에 보니까 통에 동전은 하나도 없고 빈통만 있더라고요. 정황상 이 친구가 가져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만나면은 똘순이를 만나면 이제 뭐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맞는 거는 같은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가져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정말 제정신이었으면은 그럴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안쓰럽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점점 도벽의 수위가 올라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뭐가 없어졌나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거 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없어진 게 있으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나 진짜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나중에는 이 친구를 만나는 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느낌이에요. 딱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기억도 못하고 네. 그냥 애기같이 맨날 아이스크림만 사달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물어보면은 정말 순진무구한 진짜 애기 같은 얼굴로 쳐다보면서 난 모르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요. 할 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친구들 무리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서 똘순이 이야기를 저희 또래들이면 다 알아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똘순이의 친구였던 것도 다 알고 친구가 아픈데 모른 척한다고 못된 놈들이라고 약간 그런 나쁜 말도 많이 듣기는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딱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 구구절절 설명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뭐 듣고 그냥 무시했었고 똘순이가 아픈 걸 알고 저희랑 멀어지게 되니까 똘순이가 전에 알았던 다른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뭐 네. 어렸을 때 알았던 동생, 알았던 언니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보시기에 똘순이가 아파 보이고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막 챙겨주고 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밤새 집에서 재우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에 집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던 지인들이랑 만난다 요즘에는 누구랑 만나더라 이런 것도 이제 다 저희 귀에 들어왔어요. 근황을 그렇게 해서 들었었죠. 요즘엔 누구랑 다닌다더라.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들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 만나다가 지금은 모두 인연을 다 끊고 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똘순이의 소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휴. 네. 이게 의학적으로는 정신 쪽밖에 없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피자빵님은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죄책감도 솔직히 많이 들었죠. 아픈 친구한테 너무 했나 내가? 조금만 더 했어야 됐나? 아니에요. 친구로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런 건 솔직히 가족들이 붙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가족이 아니니까 일단은 애초에 그거는 나중에 듣게 된 얘기였는데 그 오빠분이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영적인 것을 봤다고 애기 때 오빠분도 원래는 그런 걸 느끼고 보고 그런 분이셔가지고
똘순이가 신내림을 받던 시기에 원래는 오빠가 받았어야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똘순이 어머니께서 좀 아들을 위하는, 우리 아들은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똘순이가 대신 받게 되면서 와, 그거를 나중에 똘순이가 정신이 잠깐 돌아왔을 때 알고서 엄청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죠. 일단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내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받을 거면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영적인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구속 쪽이나 이런 데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그릇 안에다가 되게 달콤한 꿀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산에다가 그걸 놔둬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벌레들이 다 가득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내림을 받을 거면 안에 그릇을 싹 비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놓고 제대로 된 신이 왔을 때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신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온갖 잡벌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딱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런 신병을 겪고 계신 분들도 어디 점집만 가면 너 신내림 받아라, 신줄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진짜로 네. 신병을 겪고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피할 수 없다면 받아야겠죠. 정말 그쪽 운명이라면. 근데 네. 이제 정말 잘 알아보고 정말 맞죠.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 된다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고, 피자빵님도 그 친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지금쯤 같이 또 놀기도 하고 고민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여기에 보내게 되면서 저도 이제 한 2, 3년 전 이야기여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같이 겪었던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또 똘순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되게 착한 애였는데 어떻게 인생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니까, 젊은 나이에 안쓰럽죠, 많이. 야,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신내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신내림 잘못 받았거나 사기당했거나, 아니면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남자 무당 때문에 성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저한테 너무 많이 와요. 정말로. 진짜 상상도 안 못할 되는. 만큼 오거든요. 이게 신내림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굿을 열어서 모시고 있던 신을 보내는 그런 굿이 있대요. 그런 것까지 싹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벌처럼 신이 많이 화났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삐자빵님 친구분의 어머니 같이 그 정도로 되는 정도면 그거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사이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말릴 수가 없잖아요, 말려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부분이고, 그 친구분은 어쨌든 지금 병원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고요. 네, 제발 자세한 좀 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 아유, 오늘 피자빵님 이야기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야기 그래도 잘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 방송에서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매체에서도 많이 보셨겠죠. 하지만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이용하는 나쁜 무당들이 지금도 현재 존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곁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판단을 못하겠으면 제3자,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까지 꼭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